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이 시간은 업계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주간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에 올라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한국마케팅신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온라인 재판매업자와 결탁해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은 판매원들에게 접근해 회원가의 7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확보한 재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에서 85%의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15%의 마진을 남기고 있고요. 이처럼 제품이 온라인에서 회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될 경우 시장 가격 질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업체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식을 하여 결탁 사업자를 찾아 처벌하기도 하고요. 재판매업자에게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요. 최근 유니시티는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 56명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고요. PM도 위반 사업자 17명에 대하여 3개월간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매일마케팅신문에 올라온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 회원가 미만으로 제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한 피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재판매업자와 결탁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들로 인해 업계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들은 회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질서 파괴 등의 우려로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업체들은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규정을 적용해 가격을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2014년 7월 한국 아메이가 회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재판매한 소속 회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10월 19일 패소하였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패소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016년 11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대다수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회원가 미만 판매 시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판매는 늘고 있어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업계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가 아닌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원 직접 판매를 핵심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인터넷 판매와 회원가 미만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다단계 판매업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은 동조합과 원에이블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2021년 3월 10일자로 해지되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원에이블은 2014년에 탄탄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2016년 3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원에이블은 2019년 70억 원까지 매출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식회사 메이데이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 조치를 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메이데이는 2018년에 이케아라는 명칭으로 다단계 판매업에 진출한 회사로 2019년 연간 매출액은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체 다사랑 NK 주식회사가
상호를 LS피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다사랑 NK는 2019년 말에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공제 규정상의 담보 제공 비율을 5%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 산업의 안정과 직판조합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원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담보율 인하 조치는 직판조합 설립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최대 379억 원의 유동성을 회원사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케팅신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 제품을 메인으로 하는 직접 판매 기업 해피코가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코의 보쇼트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초기 확장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이코노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3월에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인큐텐이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마켓플레이스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큐텐이 계획하는 열린 플랫폼은 누구나 고품질의 제품을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고 공급자 스스로가 판매가를 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들 제약을 모회사로 하고 있는 인큐텐은 우리들 제약의 연구기술력에 기반한 최고 수준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3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100명,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4단계부터는 행사 자체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역수칙 완화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유로운 시설 이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